17번부터 보자. 잠깐. 17번. 0하고 1 사이 소수의 합. 무리수를 0하고 정수와 0하고 1 사이의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때, 소수 부분이라고 한다.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거래요. 한 근이 이거의 소수 부분일 때, 큰일 뻔맞네. 소수 부분이에요. 위에가 3. 얼마니까 3 뺀 값이지. 정수를 뺀 값. 그게 이제 소수 부분이 돼요. 루트 5 마이너스 2가 이 한 근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 개수가 유리수니까 다른 근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루트 5 아니지.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2. 켤레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는 순간 두 근은 어떤 관계에 있다고? 역수의 관계에 있습니다. 라는 걸 했었지. 저번 시간에 우리 했었어. 그래요? 그러면 이것의 두 근은 뭐가 무엇이 될 거냐면 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랑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1이 두 근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얘는 무엇이 되는 거야? 이것을 유리화하면 루트 5 플러스 2가 되고, 이것을 유리화하면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2가 되고. 그렇지? 그래요?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2 곱하면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안 붙으니까 5 마이너스 4잖아.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네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줄 수 있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알파 베타는 뭐가 돼요?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는 게 돼서 제곱 구해줄 수 있겠지. 그래요? 뭐라고? 갑자기? 3. 얼마니까? 정수분 빼면 소수분. 18번 봅시다. PQ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그러면 얘는 두 허근은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켤레 관계에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허근이면? 그러면 여기서 일단 G1 플러스 G2 얘는 P가 되고, G1 곱하기 G2 얘가 Q가 되는 것도 알아. 그리고 G1의 켤레 복소수가 G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 또한 알아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아. 그러면 이 두 개가 허수인데 켤레 복소수의 관계에 있어. 그러면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해요? 켤레 복소수의 관계에 있으면? A 플러스 BI의 값하고 A 마이너스 BI라는 값이 있는데, 한쪽에 2배를 했더니 다른 쪽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호수 부분이 0이 되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래? 순호수가 되더라도 호수 부분이 2배가 돼서 처리가 되려면 0이 돼야 되지?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됩니다. 라는 게 바로 보이네. Q는 허근을 가졌기 때문에 판별식 D를 따져주겠습니다. 라는 게 Q인데, 판별식 D를 구해봤더니 P의 제곱 마이너스 4Q가 0보다 작습니다. 라는 건데, P의 제곱은 4Q가 이 4Q보다 작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지 않냐? 그럼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당연히 Q의 값은 0보다 더 큰 값이 나오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그 다음 D급 보자. D급 봤더니 제곱이 1이 됩니다. 라는 얘기는 A 플러스 BI에다가
a-bi를 곱했더니 이 값이 1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지금 이 형태밖에 안 보이니까 이것을 이용할게. 그러면 얘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거든. 그래요? 그러면 어떤 값은 1이 됩니다. 라는 걸 아냐면 q의 값은 1이 됩니다. 라는 것은 알아. p의 값도 1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꼭 0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없지. 그렇지?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1인데 이건 항상 1이야. 근데 제곱이 1이야. 그러면 어떠한 사실도 하냐면 이 a는 p가 됩니다. 라는 사실도 알거든. 근데 a의 값을 0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나? 확정 지을 수 없지. 그지? 없으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오케이? 2분의 1이나 뭐 2분의 3이라나 이런 값 나올 수 있잖냐, a가. 어떤 값이 나와도 제곱을 1이 되게끔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라도 틀린 발레를 찾을 수 있으면 안 돼요. 땡이야. 다음 봅시다. 20번 봐보자. 뭐 이렇게 많냐? 순서대로 그냥 풀자. 두 근이 정수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근이 정수니까 두 근의 합, 곱을 이용해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두 근이 정수가 된다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이 정수의 값, 이게 정수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형태야.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2m 마이너스 1,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정수라는 조건인데 이게 이제 이 방정식 숫자가 부족하잖냐. 그래요? 그러면은 얘는 결국 어떠한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냐면 이 곱에 대한 형태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이틀 동안 모자 안 쓰다가 오늘은 오랜만에 곰돌이 모자를 썼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 이틀 동안 안 쓴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어. 궁금했어. 봐보자. 이거를 하나의 문자로 없앨 거야. 첫 번째, 2배를 해서 더해줄게요. 2알파 플러스 2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그럼 이제 얘를 인수분해 할 거예요. 알파로 묶었더니 베타 플러스 2. 2배에 베타 플러스 2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3이 됐네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얘가 3이 됩니다. 라는 건데, 그럼 정수의 값은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리고 이거 이제 정확히 대칭인 값이니까 바꿨을 때 이 세 가지가 있겠지? 그러면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해줄 수 있는데, 알파, 베타의 값은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 되는 형태,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는 형태. 그러면은 m의 값은 두 개의 합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얘가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8이 되는 거니까 m의 값을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오케이? 이렇게 구하는 방법 첫 번째. 이거 이 두 개를 바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바꿀 필요가 없어. 왜냐면 대칭인 형태니까 이쪽부터. 그러니까 1, 3 이렇게 표현되면 바꿀 필요가 있는데 바꿔서 각각 해줘야 돼, 계산을. 근데 이거는 대칭인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보자. 뭐가 마삼이야? 어디가? 여기가? 이거 틀렸어? 얘가 마삼이야? 4를 더했으니까. 여기 위에가? 여기가? 야, 마삼이야? 그러네요. 그럼 얘가 1이 되네. 계산이 싹 틀렸네.
그럼 지워. 그러면 이제 1이 되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밖에 없네요. 오케이? 그럼 m의 값이 좀 달라지겠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겠지? 그래요? 그래. 이건 그냥 넘어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푸는 방식이 첫 번째야. 첫 번째. 두 번째 방식은 이 부정방정식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처리할 건데 근해 공식에 넣어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라는 거야. 이건 잘 안 쓰여요. 왜? 복잡하니까. 생각보다 복잡해서 많이 안 쓰이는 거야. 따질 게 많거든. 그러면 이제 봐봐. x는 2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2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걸 좀 정리해 봤더니 m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 마이너스 8이니까 6m 플러스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 얘가 되는 거거든. 그래요? 그러면 이 값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계산을 최대한 간단하게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만드는 게 목표냐면 아예 애초부터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어떤 제곱에서 어떤 제곱을 뺐더니 3의 제곱을 뺐더니 완전 제곱이 되는 이 m의 값 정수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가? 3, 4, 5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값이랑 5가 되는 값이랑 마이너스 5가 되는 값 딱 두 개의 값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 어차피 짝수니까 앞에 이제 이 앞에 있는 수도 짝수가 되지 않냐? 이거 분수꼴도 나중에 생각해 줘야 되거든? 짝수 여기도 뒤에도 짝수가 되니까 사라져서 짝수인 형태를 나눠서 결국 숫자가 정수의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라는 거야.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쉽네. 바로 보이니까 3, 4, 5라는 값을 우리가 알잖냐? 제곱 빼서 정수를 만들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거든. 피타고라스 수라고 부르지 않냐? 그런 수는 몇 개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정수를 만든 형태는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얘로 처리하거나 얘로 처리하지 않냐? 근데 여기서는 이게 더 쉬운가? 양복 구하는 게? 그렇지? 어떻게 쉽지 이거? 그래요? 대부분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월등히 쉬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여주기만 하는 거야. 혹시 이렇게 푸는데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을 때는 이렇게 풀어볼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음 봅시다. 두 자연수가 모두 소수예요. 소수. 소수인가? 소수냐? 소수야? 소수야? 소수 있고 소수 있잖아. 몰라? 이거 소수예요. 소수. 소수는 0. 얼마. 아무튼 그런다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PQ는 모두 두 자연수 PQ가 모두 소수래요. 그때 2차 방정식의 두 군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일 때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네요. 너무 어렵다. 해보자. 소수의 제곱이야. 소수의 제곱이거든 이게. 그러면 알파를 대입했을 때 등호를 만족해요.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 8p 알파 마이너스 q의 제곱은 0이 돼요. 그런가? 그러면 이 양식에 표현해 봤더니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8p를 곱하면 q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거든? 정수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이거 있지 않냐? 얘는 무조건 얘의 약수는 1, P, 1, Q, Q제곱. 세 개밖에 없어. 오늘 나 좀 칠판 쓰는 거 재미 붙였어요. 1, Q, Q제곱.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 세 개밖에 없거든? 그럼 얘는 나올 수 있는 형태는 1, Q제곱. Q가 된가? 돼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근데 이게 소수니까 이 숫자는 무조건 더 큰 값이 나와야 돼. 그지? 무조건 더 큰 값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는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 얘가 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마이너스의 값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q제곱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q제곱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가? 아니지. 이건 좀 바뀌어야지. 마이너스 q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돼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 경우로 나눠줄 수 있겠네? 이 경우 말고는 있어 없어? 없지. 왜? 이 두 개는 같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두 개의 숫자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로 나눠서 해보자. 어차피 지워야 돼. 괜히 여기다 썼다. 기분 좋아하면 써봤는데. 얘가 여기 세 개니까 1q q제곱이니까 1q제곱인 형태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q제곱인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알파가 1이면 1 플러스 8p의 값이 q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알파 플러스 8p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네요. 그래요? 그러면 소수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q제곱이지. 알파가.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8p의 값은 q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제 위에 거는. 그럼 얘는 q 플러스 1, q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래요? 소수의 곱에 대한 형태가 나름대로 소수로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래요? 그러면은 이 형태가 만들어져요? 숫자가 별로 없겠네. 실제로 이게 될 수 있는 게 몇 개 없지. 이것도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 없잖아. 그러니까 P가 더 클지 작을지를 몰라.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형태가 어차피 1은 안 될 것 같아. 2 차이밖에 안 나야 되니까. 두 숫자가 2 차이밖에 안 나야 돼. 그러면 얘가 2가 되고 4p. 얘는 안 되겠다. 4가 되고 2p. 얘는 될 수는 있겠다. 그래요? 2 차이 나는데 p가 3이면 되잖아. 그래요? p가 3이면 돼. 그러면 p가 3이면 나머지 숫자도 소수가 된가? 되네. 그렇지? 이것 말고는 다른 숫자가 될 수 있나? 없지. 이것 말고는 다른 숫자가 없지. 그래요? 2p 4는
P가 1이 돼야 돼. 그래서 안 돼. 8P 이해된가? 8P P가 소수가 안 돼요. 그렇지? 그래요? 이 조합으로 찾아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거 딱 하나 되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P가 뭐가 되는 거고 3이 되고 P가 3이 되고 Q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이렇게 이제 하나 찾아줄 수 있었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도 똑같이 처리된가? 두 번째도 어차피 똑같다. 그렇지? 두 번째도 8P는 Q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똑같은 형태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나한테 이 3, 5라는 값을 구해줄 수 있었고 그리고 알파, 베타의 값도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대입하면 구해줄 수 있겠지. 그래요? PQ의 값이 나왔으니까 PQ의 값이 나왔어. 얘가 뭐야? 3이고 5, 25 24, 1, 5 그래요? 마이너스 1, 25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려운 게 맞아. 실제로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라는 게 목표예요. 경우를 나누어서 해결해 주세요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다음 거 봐보자. 이거를 근해 공식에 넣어서 처리한다 라는 것도 한번 해볼까? 한번 생각해 보자. 근해 공식을 넣는 게 이제 이건 복잡할 것 같거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맨 처음에는 값을 대입해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아니면 두근의 합 곱을 이용해서 정리하는데 합 곱을 내가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단 하나야. 왜? P랑 Q가 다른 문자잖냐.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한 문자를 대입해서 정리해 줬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푼 거고. 이거는 내가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이렇게 풀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두근의 합곱을 이용하는 것은 복잡해 보이니까 이제 근해 공식에 대입해서 처리해 볼게요. 오케이? 근해 공식에 대입해서 처리해 보면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P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P의 제곱 마이너스 4Q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면 마이너스 4P 플러스 마이너스 2배가 나오고 루트 2P의 제곱 마이너스 Q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네요. 오케이? 2P의 제곱 마이너스 Q의 제곱으로 쓸 수 있어. 그러면 이 주어진 이 수가 어떻게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완전 제곱식이 그러니까 이 제곱수가 나와야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 어떤 수에 소수가 있고 어떤 수에 2배를 했더니 소수가 있고 어떤 수에 2배를 했더니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됐습니다. 이 제곱수가 됐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러면 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랑 뭐밖에 없어요? 3이랑 2밖에 없는데 오 값이 다르다. 3이랑 2밖에 없지. 그래요? 소수를 집어넣어서 제곱수를 만들 수 있는 형태가 2배가 되려면 4P, 2, 4 밖으로 빼면 3, Q가 3이고 2인데 그럼 내가 이거 좀 잘못했던 거네? 근해 공식을 잘못 썼냐? 오케이. 플러스 Q제곱 미안해요. 플러스 Q제곱 오케이? 이렇게 제곱 더했더니 무엇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제곱수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지. 그래요? 소수 2개의 제곱을 만들었더니 이건 너무 복잡하다. 응? 뭐가 지금 잘못됐어? 요게 잘못 적었어? 뭐가 잘못됐다고? (64p) 제곱? 절반의 제곱이니까 16의 제곱이 맞는데? 이렇게 써야 되네요. 오케이. 산으로 가고 있었네.
얘도 4P의 제곱이네. 그렇지? Q의 제곱. 오케이? 이게 제곱이 되는 순간은 소수를 넣었을 때 5, 12, 13 이게 있나? 이 숫자를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숫자가 잘 보이지 않냐? 5, 12, 13 그러니까 소수를 넣었을 때 되는 형태가 5랑 3 이 형태가 있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것 말고는 이렇게 이제 찾는 방법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 보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 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확인할 겨를이 없잖냐. 밑에 방법은 확인할 겨를은 있잖아. 나올 수 있는 형태가 곱으로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몇 개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위에 나온 형태는 굉장히 많은 형태들이 있으니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푸는 것은 밑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네요. 오케이?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어.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문제, 정수의 근을 갖는 형태들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이런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일 거거든, 실제로. 실제 가장 어려운 문제일 거야. 그러면 얘를 근의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볼까? 아니면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까? 아니면 합, 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까?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너희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다음 봐봅시다. 22번 보자. 22번 봤더니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오각형에서 B2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이거는 무엇을 이용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닮음을 이용해주세요 라는 거야. 오케이? 닮음을 이용해보자. 졸리다 졸려. 졸려. 정신 차리자. 나도 같이 졸아줄까? 나도 앉아서 같이 해줄게. 봐봐. 내가 눈높이에 맞춰서 해줄게. 졸리니까. 가봅시다. 오! 큰일 좀 받아. B2 구하래. 구하고자 하는 거 이게 X잖아. 근데 우리가 이 각의 크기 알아. 안 가? 일단 이 각의 크기 알지? 그지? 이 각의 크기도 알아. 합동이니까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같답니다 라는 것도 알아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얘가 동그라미 두 개네. 억각이니까 얘는 이게 오각형의 각을 이제 계산을 해봐야 돼. 오각형의 각을 계산해 봤더니 한 각의 크기가 얼마예요? 180도 곱하기 이거 오각형이 360도를 5로 나누면 한 외곽의 크기인가? 그래요? 외곽의 크기의 합이 460도인가? 그러냐? 이런 생각을 안 하냐? 360도 맞지? 이거 맞아.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한번 생각해보자. 외곽의 크기가 360도인가? 라는 거. 외곽이 있어. 이 외곽이 있어. 그 다음에 이 외곽이 있거든. 어이구. 이 외곽이 있어요. 이 외곽이 있어. 실제로 이 크기는 다 똑같아. 그러면 실제로 얘를 연결하면 이 각인가 이 각이랑 이 각이 같나? 어차피 각은 똑같지 않냐? 동글뱅인가? 그 다음에 평행한선을 하나 그으면 이 각이랑 이 각은 같나? 이 각은 같나? 평행한선을 또 하나 그으면 이 각이랑 이 각도 같고 이 각이랑 이 각도 같아요? 각이 실제로 다 하나씩 하나로 다 모인가? 그럼 360도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한번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냐? 외우고만 있나 머릿속으로? 기억도 안 나지? 내신 대입할 때 잠깐 봐서. 그지? 그럼 너희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 아니면 너희들이 이렇게 증명하던가. 삼각형이 몇 개 있어? 아, 3개가 있네. 그러면
5 곱하기, 아이고, 5를 180도 곱하기 3으로 나눠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36이 3개 있으니까 108, 108, 108, 108, 108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들이 이 정도는 해봐야 돼. 108. 그럼 얘가 36도인가? 36도야. 2등분 삼각형이니까 36도네. 여기 36도네. 그래요? 36도거든? 야, 72도야. 오, 72도다. 그래요? 2등분 삼각형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이걸 너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같네? 잠깐만. 그리고, 미안. 또 각도를 연습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재밌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닮음이 보여, 이제. 그래요? 그러면 닮음이 이 길이를 x로 놓으면 이 길이가 x인가? 이렇게 놓으면 조금 그렇지. 이게 1, 2 놓자. 이 1을 1로 놓자, 1. 그럼 이 길이도 1이야. 그럼 얘도 x지.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나? 2라고 주어졌다. 2고 x예요. 이 길이도 x거든? 이 길이 2야. 지금 닮음인 두 개의 도형 보여? 요 삼각형이랑 찌끔이랑 닮음이 되는 건가? 요 찌끔이랑? 요거랑 닮음이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래요? x 대 2는 2 대 2 플러스 x야? 그럼 x의 값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최소한 각에 대해서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고민해봐야 되고, 닮음인 건 사실은 내가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닮으면 나는 바로 보일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첫 번째야. 내각의 크기다? 아니면 외곽의 크기로 생각하던가. 근데 외곽의 크기는 모든 이 볼록 다각형이라고 해. 밖으로 볼록한 다각형. 중간에 이런 형태들이 생기지 않는 다각형이야. 여기 이제 쏙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지 않는 거. 볼록 다각형들은 외곽의 합은 360도예요. 2파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보자. 아팠어. 다음 봐. 23번 보자. 거속시냐? 거속시 배울 때 나 이렇게 배웠는데. 거지 속이 시원해. 거지 속은 시원해. 이렇게. 너는 어떻게 배웠어? 너는 어떻게 배우니? 거속시 어떻게 배웠어? 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나 초등학교 때 거속시 배울 때 중이 어떻게 배웠어? 그냥 이렇게 안 배웠냐? 오늘 엄마랑 싸웠어? 좀 화가 가득 차 있어 오늘? 아니야? 졸려? 나 보기 싫은데 왔어? 그러네, 나 보기 싫은데 왔네. 대답 못한 거 보니까. 나도 너 보기 싫어. 근데 거속시 뭐냐고. 이거부터 얘기해줘봐. 거속시 어떻게 배웠어? 어떻게 배웠어? 그냥 거속시로 배운 거야? 다른 방법 없어? 다른 방법은 내가. 봄이나. 이 거속시 어떻게 배웠어? 빨리 설명해줘봐. 내가 방금 전에 쿨하게 잠깐 봐줄게. 나 너와 눈높이를 맞췄는데 이렇게. 그렇게. 아니 당연히 이렇게 있으면 자지. 이렇게 세상 잘나고 누웠네. 어제 보니까 오늘 내가 이제 유튜브 보니까 강하늘이 나왔는데 걔는 어디 들어놓으면 다 잔다더라. 너희는 그런 거 안 보냐? 내 유튜브에 자꾸 그거 떠. 옛날에는 그 명언 같은 거밖에 안 들었거든. 노래, 명언 이런 거밖에 안 떴어. 수학 세 가지 내가 나한테 많이 뜨는 거. 근데 요즘에는 그분이 내 유튜브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유튜브 광고 안 보이는 거 가입해 놓으니까 집 TV에다 유튜브를 달아놨을 거 아니야.
그분이 그런 거 봐. 내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자꾸 그런 것도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그거 보고 있다니까 이렇게. 재밌어 이렇게 하면서 1시간 동안 보고 있어.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 나 쉬는 날인데. 고덕씨 어떻게 배웠어? 빨리 얘기해줘봐. 어?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고. 아, 나중에 초등학생들 가르칠 거 아니야. 나중에 혹시 10년 뒤에 가르칠지 안 가르칠지 아냐? 그렇지? 그러면 내가 당당히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배웠어? 똑같이 배웠어? 거짓 속이 시원한 걸로 배웠어? 아니야? 아, 그래. 재밌는 거 하나 없어? 배고파 죽겠네. 보자. 아, 내가 말했던가? 내 몸무게? 79점. 말이 좋나? 이미 끝났어. 아이패드 안 사줘도 돼, 이제. 물 건너갔다. 아이패드, 어디 갔어? 79.64. 어저께 몸무게는 몇이었냐면, 이제 하도 졸려하길래. 79.82. 완벽해. 내일은 78이 될 수도 있어. 왜 그저께 몸무게는 뭐였냐면, 그저께 몸무게는 얼마였냐면, 81.05였어. 갑자기 2kg 빠졌다고. 2kg잖아. 82 빼고 생각하면. 만족스럽냐? 만족스러워, 지금. 아이패드 4개 있거든. 내가 그가 이제, 너희들도 사준다 했던가? 아이패드 사준다 이제 너희들도 그랬냐? 너희들 안 그랬냐? 내가 사준다는 사람만 적어도 20명이 넘어가거든. 한 30명, 40명 되거든. 그러면 1인당 한 150만원씩 잡으면 20명만 해도 300만 원이야. 행복하다. 목숨 걸고 뺐어요. 봐보자. 23번이나 보자. 어느 날 오후 2시에 A는 도서관을 출발하여 학교로 갔고, 도대체 왜 도서관에서 학교로 간 거야? 집으로 가야지. 그렇지? 집으로 하자, 우리. 집. 학교를 집으로 다 바꿔. 아니, 도서관 갔다가 학교 가면 좀 잔인하지 않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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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없냐? 없어. 집으로 갔어. 근데 같은 날 오후 2시 20분. 갑자기 얘는 2시에 출발하셨는데 얘는 2시 20분에 출발하셨어. 이게 뭔 날벼락이냐. 도서관으로 갔대. A와 B가 각각 집과 도서관을 향해 가는 도중 마주친 뒤 A는 20분 뒤에 여기서 마주쳤어. A는 20분 뒤에 학교에 도착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B는 15분 뒤에 도서관에 도착했어요. A가 걷는 속력은 A고 B가 걷는 속력은 B래요. 그러면 이거 식을 세워주세요 라는 거잖냐. 식을 세워줄 건데 얘가 지금 뭐냐면 분을 몇 분 동안 갔는지는 몰라. 몇 분 동안 갔는지는 몰라. 근데 아무튼 X분 동안 갔다라고 하자. 그러면 A가 일단 X분 동안 이렇게 간 거야. 그지? B는 얼마만큼 온 거예요? X-20분 동안 온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온 거야. 그리고 A는 다시 또 여기서 만난 다음에 갔어. 얼마를? 20분 동안 갔어요. 간 거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B는 이제 15분 동안 간 거예요. 15분 동안. 그럼 여기서 뭐 구해주세요? A분의 B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를 정리해보자. 뭐냐면 15B는 AX가 되는 거고 20A는
b의 x-2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이것 말고 특별히 없냐? 그래요. 그러면 한 문자로 나머지 문자를 한 문자로 정리해 주세요라는 거거든. 식이 이제 두 개나 있으니까. 식이 두 개나 있으니까 가장 만만한 게 a분의 b를 구해 주세요라는 거거든. 그러면 a분의 b를 그냥 싹 구하는 게 맞겠네. a분의 b는 뭐가 되냐면 15분의 x예요. 15x라고 하자. a분의 b는 그러니까 20은 a분의 b x-20이에요. 그러면은 x 대신에 a분의 b에 대한 식으로 써줄 수 있겠네? 그러면은 이제 구해줄 수 있어 없어? 양수 a분의 b를 구해줄 수 있겠지. 오케이?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어떤 문자로 놓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가 되겠네요. 오케이? 다음 보자. 오늘 이것만 하다 끝나게 생겼네. 저번 시간에 미리 저번 주에 준비해놨는데 그건 또 언제 하지? 다음 시간에 할 수 있겠네.